안녕하세요. 만리장성입니다. 오늘은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코스피는 한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뭐 삼성전자도 한 1% 하락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2% 넘게 급락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조정을 받은 거고요. 한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오늘은 중국 시장은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최근에 국내는 상승을 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다시 하락을 해주었다가 오늘은 중국은 반대로 상승해 줬습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좀 국내하고 중국이 좀 다른 모습인데 그런 부분들은 중국은 이미 고점에서 이만큼 하락한 다음에 저점을 이렇게 좀 만들고 있다. 이런 관점이고요. 국내는 이렇게 올라가서 고점에서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서로가 좀 엇박자를 타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ETF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 ETF도 있고요. 차이나 바이오 ETF도 있고, 차이나 항생테크, 차이나 전기차 ETF 이렇게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이 오늘 저점에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일반적으로 중국 차이나 요건 항생테크예요. 알리바바가 들어가 있는 항생테크도 저점에서 또 위쪽으로 와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다시 또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면 이게 차이나 전기차이고 요것은 차이나 항생테크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중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또 폭락 맞았다가 이렇게 저점과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잖아요. 그럼 두 개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은 구성 종목들은 좀 다른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급락 맞았다가 이렇게 박스를 다지고 있는 전반적인 큰 흐름은 좀 비슷하죠. 그것은 뭐 자연스럽게 중국 지수 자체가 지금 현재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지수 자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급락 맞았다가 이렇게 박스를 그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흐름은 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구성 흐름은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어떤 이유로 그렇게 내려갔는지 그런 부분들 단톡방에서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첫 번째 중국이 이제 약세를 보여주는 가장 큰 그동안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알리바바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벌써 2파동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지금 저점을 여기서 만들어주고 있죠. 이 약세를 가져가는 가장 큰 이유는 알리바바 그룹의 과거의 마인. 중국 마인이 중국 정부의 좀 뭐라 그럴까요? 쉽게만 말씀드리면은 중국 정부의 눈에 벗어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 기업에다가 3조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를 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관련된 플랫폼 그런 IT 공룡 기업들에게 지금 단속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너희들이 위반한 그런 상황들을 조사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과거처럼 우상향으로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좀 어렵고 그래도 이제 그런 악재들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도 저점은 좀 만들어주면서 등락을 좀 가져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잠잠하다 보면은 다시 또 언제 빠르게 움직일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중국 시장이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좀 예상을 했듯이 여전히 박스권인 것 같구나라고 여기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하고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서 이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박스권 장세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권을 위쪽으로 돌파를 할 거냐 또 아래쪽으로 이탈을 할 거냐는 좀 조만간에 세월 좀 지나면 나타나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중국 ETF를 투자하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좀 이런 생각인 거예요. 중국 ETF 같은 경우를 투자하신 경우에는 사실 단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뭐 아까 단톡방에도 뵈니까 10년을 바라보고서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라는 관점을 가져서 보실 경우에 이런 자리에서부터 계신 경우에는 사실 지금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멀리 바라봤을 경우에 사실 여기서 버리기에는 좀 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매수의 관점도 가질 수는 있겠어요. 매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강도의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대부분 분들이 작년도 1분기, 2분기 때 대다수의 분들이 2차 전지를 투자를 하셨어요.
물론 이 중국 차이나 전기차 ETF는 작년도 그때는 이게 상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2차 전지 ETF에 대해서 대다수의 분들이, 왜냐면은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도 초반에 대다수의 분들이 삼성 SDI, 뭐 LG화학, 에코프로 비행 같은 기업들을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작년도 상반기 다 투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대부분 분들이 다 수익을 내고 계신 상황이에요. 거북이 적립방도 다 이 당시에 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80% 수익 나신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은 계속 새로운 분들이, 지금도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분들이 계속 참여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단톡방에도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은 2차 전지 지금 투자해도 괜찮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요때 처음 참여하셨으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제가 어떤 강도의 차이가 있냐면은 이 당시에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괜찮습니다. 2차 전지가 안 갔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매수를 해놔야만, 안 가기 전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당시의 포인트였고, 지금은 이미 몇 배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야 훨씬 지금 시장이 아직 제대로 성장까지 한 건 아니니까, 아직 먹거리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 정도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치식으로 어떤 큰 목돈을 이런 자리에서, 이거는 뭐 지난번도 마찬가지죠. 이런 자리에서 아주 큰 목돈을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이렇게 나올 경우에 뭐라 그럴까요? 거치식 투자인 경우에는 자금이 더 이상 없잖아요. 조정식 매수할 수가. 차익이 뭐 5천만 원을 거치식 투자한 다음에 만약에 차익 매물로 내려갔다 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20%가 내려간 거예요. 그럼 한 달 만에 1,000만 원이 이제 감소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다시 또 올라온다 하더라도 가는 길에 1,000만 원이면 한 달 월급이 얼마나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이라는 것을, 왜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시기는 사실 작년도였고, 그때 대다수의 분들이 투자를 하셨고, 장기적으로도 가능성은 있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서 차익 매물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을 일시금으로 한 번에 투자했다간 조정을 받았을 경우에 멘탈이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하시는 것이 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장기적으로야 장기적으로지만 이 투자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단톡방이라든지 카페 활동이 뭐 거의 10년이 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이 한두 달 정도 크게 조정을 가면은 이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작년도도 기억이 나시겠지만 종합지수가 1700포인트까지 내려갔을 경우에 누구나 변함없이 생각을 하잖아요. 결국에 기다리면은 종합지수는 2000포인트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작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인버스를 투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이 장기적인 것을 바라보지만 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의 한계는 좀 제한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지금 오늘 우리나라 코스닥 급락,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이 급락하면서 지금 국내 반도체 업종 ETF 있죠. 타이거 반도체 ETF도 오늘 약 4% 정도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가가 어디 위치냐면요. 이렇게만 보시면은 조금 빠졌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17,000원이에요. 작년도 저점이 17,000원부터 지금 4만원까지 올라온 다음에 요 고점에서 좀 빠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만 본다면은 항상 누구나 인플레 때문이라도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고점에서 거치식으로 큰 자금을 투자해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갔을 경우에는 그걸 견디기는 정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투자하는 그런 위치가 상대적인 매우 고점인지 아니면 저점인지를 좀 판단하셔서 자산을 분배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편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TF를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편한 투자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삼성전자 같은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도 왜 삼성전자를 투자하시겠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대박을 내준다기보다는 삼성전자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잖아요. 오늘도 많이 빠졌지만 1% 정도밖에 안 빠졌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편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좀 성향에 맞는 그런 부분들 찾아가시면은 좀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리장성이었습니다.